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그 덕으로 이루어진 건데 모든 사회라고 하는 게 개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가 국민들한테 체감됐을 때 이게 좋은 정부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1인의 역할이 너무 크지 않은가라는 이 지지를 예. 대통령 혼자의 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부 전체가 좋은 일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게 오래가는 거다.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둘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동연 후보자는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를 야당으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후보자를 지명할 때 나하고는 철학이 다르다. 그럼에도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저희 당의 청문위원도 김동연 후보자하고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이 무사 통과고 오히려 강경화 후보는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외무부 장관 중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또 여성 장관 당연히 없었고요. 네. 비고시 출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부 부처 중에 외교부하고 교육부가 조금 다른 부처에 비하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두 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비고시 출신의 여성 외무장관 아주 파격적인 좋은 인사거든요. 근데 왜 그 좋은 인사를 야당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비례 의원일수록 장관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정부 질문하면 사실입니까? 장관들이 글쎄 뭐 상당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자세예요. 특히 지역구 남성 의원들에 비하면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경화 후보가 고시 출신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그런 뭐 외무부에서 뭐 쭉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다는 이유로 너무 약한 거를 보고 집중적으로 야당이 공격하는 거 아니냐. 네, 유리천장. 저런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이번에 그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 강경화 후보에 동의해 줌으로써 유리천장을 깨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청문회에 처음 나가게 되는 비정치인 출신의 이제 학자나 관료들은 그 청문회장의 그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신상 검증하고 정책 검증하는데 신상 검증에 주눅이 들어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강심장을 가지거나 어떤 그 전문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많은 언론과 야당들이 강경화 후보의 모든 공격의 화살을 집중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속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저의 평가고 아까 위장전입 문제는 위장전입이 진짜 일반적으로 흔히 그 관성화됐던 게 있었는데 왜 그랬다가 공직 후보 나설 때만 그게 죄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강경화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해명했다고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혹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 특히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선을 했잖아요. 그 육선을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강경화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능력들 사이에 아마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아까 솔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강경화 후보를 처음에 소개할 때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 먼저 사실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비고시 출신 여성 장관으로서의 그 가능성에 이렇게 건 건데 뭐 야당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니 뭐 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충분히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결국 이제 경중을 가려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국민 여론 또 야당의 뭐 반응 또 향후에 대한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할 거라 보고요. 모든 정책인 것도 결국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뭐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야당이
모든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있었던 국방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그 헌재 소장 지명자는 저희가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지명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무기 회사에 고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무기 거래상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내부 조직에서 절대 이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가 그럴 만한 뭐가 있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제동을 걸어서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일단 대통령이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중에 비판하고 끌어내리면 되지. 이제 임명해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런 위장전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부가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뭐 3선 또는 재선 의원들인데 충분히 검증된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 지명 받았을 때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신상 검증할 때 조금 무뎌지더만요. 예, 뭐 그런 그 양가의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여당은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적합하다 생각하면 여당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우리 편 감싸기 야당이니까 공격하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느낌은 소통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우선은 참모들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것. 또 국민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가까이 현장에 다가가서 같이 공감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가장 높은 지지로 나타난다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나왔고요. 청와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고도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답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스스로 촛불 개혁 정부라고 하는 규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국민 주권 시대 얘기하는 거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 단어 속에 청와대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걸 넘어서 진짜 국민 주권 시대, 그다음에 나라를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설득해내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추경안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한 진정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야당과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사실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여당 내에서 먼저 제기가 됐고요.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청와대가 그게 공감하면서 그러면 이번 추경은 철저히 일자리 추경을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는 오랜 시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 미리 협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산 아니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어. 저도 야당 시절에 예산안을 짜고 난 다음에 국회에 넘기지 말고 미리 협의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 법에 정해지지 않는 거라고 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이제 진정한 협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야당과 사전에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이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 편성 권한을 저는 의회가 갖는 게 더 민주주의 원칙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헌법의 개정 사항이니까 뭐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을 가지고 직접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삭감 의견을 내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겠지만 예. 추경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그건 좀 너무한 거다라는 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를 먼저 선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1만 2천 명을 올해 안에 채용하겠다고 추경안을 내밀었는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공무원을 더 늘리느냐? 그럼 그거는 야당이 정책적으로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 국회가 수정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국회 역할을 보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올해 다행스럽게도 1사분기에 성장률이 1%가 넘었어요. 뭐 몇 년 만에 처음 있다고 그러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회복의 기미가 있는데 이걸 더 가속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을 통해서 나선다고 하면 그냥 왜 우리와 상의 없이 추경안을 내미냐라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주는 그렇죠. 것이 야당의 진짜 역할이지 않느냐라는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는 사실 12,000명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거는 네. 채용을 하기 위한 예산만 돼 있지 실제 인건비 내년부터 나갑니다. 이게 전체 11조 중에 실제로 공무원 급여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시행된 지 참여정부 때 시행된 지 지금 10몇 년째인데 아직도 20만 원이에요. 이거를 여야 모든 정당들이 이게 40만 원으로 2배 올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시범적으로 30만 명에 대해서 5만 원에서 25만 원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내용도 보지 마시고 추경 안 된다. 왜 공무원 뽑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게 내용을 추경 안 된다는 게 보시고서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토론에 보내주는 바로 게 그-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올해 공무원의 채용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뽑게 되면 그 다음 해요. 지금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고 결혼도 늦추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야당이 박수하지 왜 아니, 반대하냐는 거예요. 질문이들- 객관적으로 예.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OECD 평균보다 그거 맞습니다. 낮은 저도. 예, 거고요. 예. 그러니까 더 늘릴 여지가 있고 그 그렇죠. 늘리는 분야도 소방, 경찰, 교사 딱 세 분야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도 더 늘리는 거. 이게 왜 불필요한 건지 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거는 일종의 마중물이고 이걸 통해서 소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고 그리고 실제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경제 활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2,000명 공무원 만든다고 하니까 또 철밥그릇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만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떡할래? 당신들 자식들이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이 돈 버는 거 가지고 애 주면서 평생 몇 개 살릴래? 이렇게 반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시 뭐 강경화 후보 사진 안 되신 선택했는데요. 모양이에요,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서 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최초의 비고시 출신의 외교관이 한나라의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유리천장을 뚫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저분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저분들 같이 국회에 근무했던 분들이 정말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야당이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좋겠다는 바람에 강경화 후보 사진을 알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